네, 내일은 스타킹 시간입니다. 화요일에는 두 분의 친데레 시장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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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제도 좀 그랬었고요. 오늘도 아직 식진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저 PBR 기업들 주가의 흐름들인데 아직 부양책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맞아요. 그래도 당국이 좀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관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혜주 때문에 또 외국인의 수급까지도 계속해서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기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자, 이상엽 사장님, 저 PBR주, 저평가주 이렇게 부르는데 저 PBR주 개념 좀 짧게 좀 설명해 주시고 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 PBR주가 지금 주목을 받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나라의 개수까지 정확히 몰랐었는데 이번 이제 이슈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제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거죠. 이제 1배가 안 되면. 근데 우리나라에 500개 이상의 기업이 PBR 1배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을 좀 알고 좀 이제 시행을 하려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시키려는 것 같은데 중요한 이게 정말 중장기 3년, 5년 이후를 바라봤을 때는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참 이게 일본 증시는 왜 성공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왜 요따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직은 모릅니다만. 그렇죠. 근데 일본은 그 매크로 환경이 일단 좋은 상황에서 작년 4월에 시작을 했었던 거고 워렌 버핏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렌 버핏이 그래 우리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일본 5대 상사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기억나요, 작년에? 그거를 언제 얘기했냐면 작년 6월이에요. 작년 6월에 워렌 버핏에서 우리가 일본 5대 상사 5대 상사를 투자하고 있었는데 그게 2020년 8월부터거든요. 투자하고 있었는데 한 8.5%씩 비중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한 게 6월 달이었어요. 근데 6월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요. 일본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이렇게 눈에 띄게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게 6월부터예요. 그래서 자금도 6월부터 많이 쏠리기 시작했고 일본이. 그래서 워렌 버핏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일본 매크로 환경도 있었고 근데 국내 증시는 지금 쏠림도 심하죠. 이런 정책이 나올 수는 있었어요.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일본의 행동주의 펀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국내는 행동주의 펀드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동주의 펀드도 많아질 거고 금융 환경도 좀 많이 개선될 거고 중장기로 그렇게 될 텐데 올해 미국 대선도 있고 미국 대선이 있으면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변동성도 클 거고 쏠림도 심하고 내년에 나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했었던 거죠. 근데 내년에 나오면 그게 또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일본에서 했는데 우리가 2년 후에 시작한다? 1년 후에는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나온 것 같은데 좀 많이 좀 그렇습니다. 나온 타이밍이. 이렇게 또 일본은 30년 장기 박스권을 돌파했다고 또 소식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효과가 좀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희 대표님?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쏠리는 거죠. 특히 이제 금융주는 배당까지 같이 엮여 있어서 같이 이제 좀 많이 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평가된 주식들이 올라온다는 거 저는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 그리고 그런 정책 쓰면 좋다. 근데 이게 단기 이슈로 다른 데 수급을 끌어다가 지금 여기에 몰빵이 되는 형태가 나와버려서 어제 시장이 상당히 저는 왜곡됐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들이 저 PBR인 이유가 있는데 저 PBR인 이유는 성장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동안 평가를 못 받았던 거는 시장에서 얘네는 그냥 돈 잘 못 버는 애들 아니면 벌어도 그냥 고만고만하게 벌어 매년. 그건 대주주나 배당 받는 사람들한테 좋을 수 있는데 근데 또 배당도 많이 안 주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계속 얘기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나왔던 건데 이게 전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사실은 꾸준히 기업들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법을 개정해서 강제적인 것도 강제적으로 또 만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아지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회성 이슈로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앞으로 추후 대책이나 로드맵을 좀 제대로 보여주는 게 정부에서
그게 오히려 지금 이 저평가된 종목들이 성장성이 조금만 좋아지면 같이 이제 주가가 뭐 1배 이상은 나올 수 있게 올라올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책은 좋으나 이게 문제는 던져놓고 말면 안 되고 이거를 어떻게 잘 엮느냐가 중요하고 기업들과 어떻게 또 대화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사주 있으면 무조건 매각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중국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죠. 그럼 이제 이거를 하려면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또 정치권으로 가서 법이 통과되려면 또 총선이 지나고 또 이제 국회가 재구성되고 이러면서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염두하셔서 당장 저 PBR이 무조건 0.5배, 0.4배 종목들이 1배 바로 갈 거야. 그리고 투자하시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법 PBR, 뭐 우리가 지주회사, 뭐 자산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케바케일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지주회사 저 PBR주는 돈도 많이 벌고 지분 구조도 안정되면서도 꿈쩍도 안 하는 그런 기업들이 솔직히 있거든요. 그런 기업은 좀 당국이 압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고 몇몇 그런 기업들은 좀 투자자들, 행동주의 펀드도 좀 움직였으면 좋겠네 하는 바람들이 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본처럼 성공할지 안 할지 우리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일단은 좀 미지수다라고 이야기는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상엽 이사님이 내가 보는 이 정도의 저 PBR주 얘는 한번 당국의 도움도 받고 뭐 수급도 들어오면 괜찮겠네라는 좀 나만의 픽이 있을까요? 답은 항상 시장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찾아봐야 되는데 어제 좀 저 PBR주가 강세를 보였었죠. 수익률에 항상 못 마른 특히 외국인보다 기관의 수급을 살펴봤을 때 어제 코스피에서 기관 순매수 ETF를 제외하고는 기관 순매수 1위가 어제 뭐였냐? SK였습니다. 네, 300억 이상 매수했고 SK가 기관 순매수 1위였던 적은 정말 뭐 몇 년만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SK가 10% 이상 상승을 했었었고 그래서 기관이 이렇게 들어올 정도면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뭐 좀 이격도는 좀 벌어져 있지만 SK는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자사주 비중 많은 기업 이제 뭐 이렇게 40개 기업을 좀 이렇게 받아봤는데 SK가 한 24위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한 24.6% 갖고 있어서 뭐 수급도 그렇고 뭐 자사주 비중도 높고 그렇다고 하면은 좀 뭐 단기적으로는 뭐 트레이딩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희 대표님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도 이제 쭉 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이게 종목들을 쭉 봤는데 다들 뭐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유독 말 안 하는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금호석유. 금호석유. 금호석유가 한동안 코로나 때 장갑 팔아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동안 그 뒤로 이제 쭉 빠졌습니다, 실적이. 근데 최근에 리포트도 한 18만 원까지는 갈 거다라고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고른 이유는 지금 주가도 바닥권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또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뭐 자사주 저 PBR 이슈 나오면서 제자리는 갖다 놨거든요. 갖다 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들이 동반 순매수하고 있고 자사주 비중이 한 18.39%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저 PBR 종목이면 사실은 돈이 많아야 됩니다. 유보금도 많고 현금도 많아야지 이게 뭔가를 할 수 있죠. 유보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금호석유는 돈을 쌓아놓고 안 쓰는 회사인 것 같은데 3,400%입니다. 유보율이. 그러면 좀 뭐 해도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금융당국도 그런 기업을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거든요. 제가 금융당국의 그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금호석유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 PBR주 중에서 이사님과 대표님의 탑픽 종목까지 알아봤고 오늘 또 스타킹의 종목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늘 이상엽 이사님과 또 이건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이제 본격적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내일은 스타킹 레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두 분의 종목 먼저 지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님은 위메이드 준비해 주셨고요. 오늘 3.15% 상승한 모습이고요. 이건희 대표님 샘 CNS 1.11%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님의 위메이드 살펴보겠습니다. 위메이드가 타이베이 게임쇼 2024에서 나이트 크로우와 판타스틱 4 베이스볼을 소개했습니다. 두 게임은 올해 3월 글로벌 시장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특히 나이트 크로우의 이 글로벌 버전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아이템을 토큰화하는 멀티 토크노믹스를 구현했습니다. 신작 이종 시연이 호평을 받으면서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또 미르M이 중국 판호를 발급받았죠. 최근 중국에서 게임 규제 초안을 삭제했다라는 소식에 게임사의 호재로 작용될지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엽 이사님께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게임주를 준비를 해주신 이상엽 이사님입니다. 네. 위메이드. 네. 애증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메이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위메이드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고가권에 있지 않고 좀 바닥권에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특히 이제 캔들에서 양봉이 3개가 나왔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한데 오늘 네, 양봉이 3개가 나왔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오늘 그 이제 민생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집중 육성을 해주겠다. 그리고 또 이제 게이머 이제 권익 보호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도 나왔다는 거. 그래서 또 이제 정부에서 관심을 또 표명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 이제 돌입됐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은 어떤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비록 적자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뭐 실적 우려로 하락한다고 하면은 뭐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해주신 그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출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 버전인데 회사에서도 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중국에서는 이제 뭐 제외되면 사용이 안 되니까요. 한 170여 개국에 이제 동시 이제 모두 출시가 되는데, 미르퍼가 이제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은데, 미르퍼 출시했을 때 그 초반 론칭했을 때 그 이상으로 잘 될 것으로 회사에서는 좀 내부적으로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블록체인 뭐 인기가 좀 뜸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12월에 드디어 이제 중국을 이제 뚫었습니다. 이제 한 7년 만에 뚫었는데, 이제 미르M이 이제 중국 판호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올해 내에 이제 중국 버전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그것도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위메이드 하면 위믹스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이것도 좀 불확실성이 거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면요. 위믹스 관련돼서 이제 세금 관련돼서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좀 추징금 한 537억 원이 부과가 됐는데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는 거, 뭐 현금도 있기 때문에 뭐 2월 말까지 이제 납부하기로 할 거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수급을 놓고 보면은 외국인이 뭐 좀 매수하다가 5일 만에 매도를 했는데 기관은 3일째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을 보면은 메이저들이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 그러니까 작년 한 9월 말에서 한 11월 초 중순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한 35,000원에서 55,000원까지 상승할 때, 이때 좀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왔죠. 1차 파동이. 네. 근데 이때 외국인과 기관이 한쪽만 산 게 아니고 함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그 물량은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9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이 여전히 1,000억 원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기관이 한 466억 원. 그러니까 초반에 많이 매수한 물량은 아직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전히 수급도 좋고 올해 뭐 작년보다는 기대감이 클 수 있다는 점에 초점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위메이드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걸 이건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바로 한번 OX로 표시해 주실까요? 하나, 둘, 셋. 오. 네. 게임주 중에서 위메이드 왜 5일까요? 기대가 항상 되는 종목이죠. 조정도 잘 받았고 최근에 뭐 이제 뭐
위믹스 코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건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이 게임 규제를 이제 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서 안 좋다 그러죠, 많이. 어떤 분들은 또 5.4%인데 뭐 괜찮지 않아 이러는데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부양책도 내놓고 그러면서 뭐 또 하냐면 지금 게임 규제라든지 여러 이제 기존의 항생 지수에 포함되어 있었던 기업들 굉장히 구박을 많이 했죠. 그 회사들 다시 살려주려면 외국인들의 투자도 활발하게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시장을 좀 열 걸로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게임주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관련주 차원에서도 게임주다라는 그런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 게임주에 대해서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되게 위메이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목표가랑 손절가를 어떻게 정할까요? 네, 목표가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좀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5,000원 보고 있고 손절가는 46,300원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오늘 위메이드는 목표가를 65,000원, 손절가는 46,300원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도 선택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하나, 둘, 셋. 패스하실 것 같은 느낌의. 아니에요. 저는 지금 NC소프트를 비롯해서 이제 게임주가 진짜 매를 맞을 만큼 맞았다. 위메이드도. 그렇죠, 이사님? 맞을 만큼 맞았죠? 많이 맞았습니다. 이 정도 때렸으면 되지 않았나라는 차원에서 매수로 오늘 따라붙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게임주가 좀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떨어질 건 없다.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위메이드는 저희 포트에 나란히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건희 대표님의 종목도 만나볼까요? 혜드린 씨 나와주세요. 네, 이건희 대표님의 SMCNS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검사용 세라믹, STF를 제조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독점했던 이 세라믹 STF 기판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 플라스틱 계열 기판은 발열로 인한 신뢰성 문제도 있고 또 기판이 커지면서 휨 현상이 더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세라믹 기판으로 개선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장 점유율이 37%에 달하면서 기존보다 3배 이상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는데요. HBM 시장 진출을 위해서 2월 말 신공장을 준공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건희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님의 종목 SMCNS입니다. 기판,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 기판 하는 뭐 그런 회사로 유명하죠.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이 회사가 연역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사업을 인수해서 시작한 회사입니다. 2016년도. 그래서 이제 상장을 했는데 프로브 카드용 세라믹 기판 사업부로 이제 인수한 기업인데 이제 이 세라믹 기판이 대부분 이제 많이 수입을 하죠. 수입을 하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프로브 카드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TS라든지 검사 장비, 테스트 장비 하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테스트에 들어가는 부품이 뭐 소켓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로브 카드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웨이퍼를 검사할 때 들어가는데 웨이퍼가 불량인지 아닌지 검사할 때 그 1단계 검사를 할 때 프로브 카드와 그다음에 그 프로브 카드의 메인보드와 프로브 팁, 그러니까 한마디로 웨이퍼가 닿는 부분과 그 사이를 전기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게 STF라고 하는 이제 세라믹 부품인데 그게 이제 말은 STF로 말은 좀 어려운데 그냥 트랜스포머입니다.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공간 변연기.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게 말은 좀 제가 왜 공간 변연기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게 소모품인데 계속 중간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브 카드가 쓰이는 데는 이 STF가 무조건 초반에 들어가야 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웨이퍼 검사할 때. 그러면 이게 이제 주력인데 이게 주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랜드 쪽에 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주력이 랜드고요. 지금 이제 이거를 확장시켜서 디램 쪽으로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디램 관련 종목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랜드 플래시 업황은 지금 안 좋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인데 이게 경쟁 업체 중에 이제 다른 이제 해외 업체들이 최근에 HBM 향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HBM도 이 검사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회사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 경쟁사라기보다는 사실은 SMCNS보다 훨씬 큰 회사죠. 그 회사가 지금 HBM으로 인해서 한숨을 돌렸다 이런 기사도 아마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 회사 때문에 지금 SMCNS에서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마침 또 오늘 이제 오송 신공장을 준공했다는 기사가 나왔죠. 이제 한 700억을 들어서 만들었는데
이걸로 이제 기존에 이제 하던 것들도 이제 영역을 넓히고 물량을 좀 늘리고 또 하나는 HBM 시장도 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이 오늘 중국발 뉴스로 나왔는데 하이닉스가 이미 지금 엔비디아와 2025년 물량 계약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만큼 생산할 것인지를 정하고 사양을 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가 왜 중국발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우연히 봤는데 지금 결국엔 HBM의 시장 내에서 지금 이미 주식하시는 분들은 HBM 너무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네, 항상 주식은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는 게 또 이제 성장 산업이고요. HBM 이제 스타트하니까 여전히 관련주로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샘CNS 좀 가볍습니다. 가벼운데 그래서 기회는 한 번 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주봉으로 보면 이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사연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에 있다. 주로 꼬시는 차트라 그러는데 꼬시고 있죠. 이렇게 주봉상으로 꼬시고 있는데 오늘 보면 시장이 되게 안 좋았는데 마이너스 9%까지 갔다가 플러스 1.2%까지 갔다가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근데 그만큼 이 회사는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상장이 데뷔가 아니라 시장에 관심을 받는 게 데뷔니까 좀 이제 이름을 좀 알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금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샘CNS 하면 또 이상엽 이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선택해 주실까요? 하나, 둘, 셋. 오. 일단 한번 히스토리를 말씀해 주실까요? 네, 샘CNS는 회사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적이 주춤했는데, 2022년에도 실적 정말 좋았고 꾸준히 뭐 매년 성장하고 있고, 샘CNS는 제가 작년 6월 달에 6,000원 전후에서 이제 스타킹에서 이제 소개를 하다가 정말 웃냐고 방송 사고 낼 뻔했었던 그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소개했었던. 그래서 한 7개월 전에 소개했었는데 또 이제 대표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여기 샘CNS가 그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내용이요. 업황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네, 그 부분은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고 최대 주주가 YIK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엑시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 다 회사가 상장되어 있죠. 네, 샘CNS도 좋은데 이 세 개의 이제 실질적인 주주가 이제 뭐 최명배 회장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6월에 좀 웃음이 터졌는데 자꾸 뒤에 누가 있다. 누가 있다. 뒤에 또 누가 있다. 네, YIK의 또 주요 주주가 또 삼성전자고. 그래서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고 다만 이제 좀 이렇게 전고점 부근에서 좀 물량 수화 과정이 좀 필요할 뿐이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샘CNS 또 그때 스타킹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제가 또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샘CNS 5를 들어주셨잖아요. 이건희 대표님, 지금은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일단 목표는 항상 높게 잡아야 되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가장 높게 간 가격이 1,600원입니다. 그럼 10,000원까지는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6,000원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크냐? 대주주가 70%를 넘게 갖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은 좀 클 수 있지만 그만큼 또 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근데 한번 가기 시작하면 이런 종목들이 되게 가볍게 갈 수 있다. 유통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주목하셔서 그런 거에 비하면 주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향 안정화돼 있다가 이제 좀 뭐 머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대비해서는 뭐 이제 대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건희 대표님의 샘CNS는 목표가 10,000원, 손절가는 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선택할까요? 그럴까요? 네, 하나, 둘, 셋. 저는 패스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 진짜 샘CNS 좋고 뭐 HBM 향도 좋고 하는데 오늘 대표님 오늘 너무 대형 도찌가 떴어요. 이게 너무 큰 게 떠가지고 이 다음날 뭐 아니면 돈데 약간 좀 리스크가 관리 차원에서 한번 내일을 보자. 저는 그래서 패스로 왔습니다. 저는 HBM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왜냐면 또 뒤가 이렇게 든든한 샘CNS인데 HBM까지 타면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신 이상엽 이사님 그리고 이건희 대표님 저는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여러분 스타킹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M스타그램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